저희 학교 학생이 자기는 태어나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근데 제가 책 바구니를 들고 와서 하나만 읽어보자 그랬더니 그게 약간 학교 폭력 이야기였었는데 얘가 책을 1시간 읽었는데 사실 저희가 1시간 동안 책을 읽어도 다 못 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이 쳐서 이제 가야 돼, 책 줘 이랬더니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 책 또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올게. 너는 이 책 무조건 예약이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시간 되니까 막 나와서 그 책을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가 읽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아이가 읽을 만한 것과 이게 맞아졌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책을 안 읽으니까 문제집이라도 중학교는 아무래도 성적보다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러다가 또 그 친구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기도 하고 저한테 와서 저 절교했어요. 다음 날은 와서 너네 잘 지내? 이러면 저희 잘 지내는데요? 화했는데요? 이게 하루에 몇 번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갑자기 막 울면서 아이들 국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영수는 기본으로 하지만 국어가 안 되면 전 과목에 있어서 어려워진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바로 23년차 중등 국어교사이신 우리 배혜림 작가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23년차 중등 국어교사 배혜림이라고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문의력을 쌓고 국어 공부하는 것을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에 있어서 유독 어려워하는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초등에서 이게 안 된 아이들이 중등 국어 성적에서 가장 발목 잡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네, 올해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비문학 지문 부분에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1년을 끝나고 난 다음에 너네들 어느 단원이 제일 어려웠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단원이 요약하기 단원이었었어요. 아이들이 활동을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네 되게 잘하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다른 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면은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건데 요약하기 부분은 내가 생각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찾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요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따라는 왔었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약하기는 성적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이 긴 지문을 읽어내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요약해 나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핵심 문장의 줄 끊는 연습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해보기 등의 어떤 활동들이 꾸준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해 나간다면은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아이들이 비문학 지문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습관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 하는 것들을 찾으면서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간하신 책이 네. 어서와 중등 인문학은 처음이지? 안에 내용이 이제 2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을 좀 가장 그런 강조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작년에 저희 1학년 학생들한테 뭐가 제일 어려웠냐고 물어봤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비문학을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비문학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 생각보다 읽을만 하네?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두께가 좀 얇은 거. 네,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아이들이 읽기가 힘들어하니까 짧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책을 고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능에서 비문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지문들, 영역들을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비슷한 지문들을 읽을 때에도 나 이거 어디서 읽어봤는데 좀 덜 지루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어떤 수능에서 나오는 지문들의 영역들을 가져왔고요. 그것이 이제 영역이 많다 보니까 상권과 학원으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짧게 저희 아이가 초등 5학년인데 네. 물론 중등 아이들이 보면 좋지만 초등 고학년 아이들도 좋잖아요. 네. 중등을 준비하는 걸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어땠어?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수준이 좀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비문학
워낙 다른 책들도 보는데 그래도 접근하기가 네. 어렵지 않다고 그 네. 말씀하신 그림체가 네, 예쁘고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초등 5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봐도 좋을 맞아요. 약간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요즘에 아이들 어휘력이 약하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순한글을 주로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예, 평소에. 근데 그 글을 쓸 때는 아이들이 한자어를 어휘를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 많이 바꿨어요. 이 중등 학습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학습면과 정서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아직 좀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곁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담임 선생님이 있긴 하지만 교과 선생님들이 결국 들어가셔서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연습들이 필요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고등학생 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본인들이 많이 알아서 하지만은 중학생 때는 처음으로 이제 그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사실 마찬가지로 처음 시험이란 걸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자체를 아예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방향을 잡아주고 처음에는 같이 해주시더라도 우리가 애들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것처럼 뒤에서 처음엔 잡아주시지만은 조금씩 놔주시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런 연습들을 할 수 있게, 물론 부모님 마음에 항상 모든 시험을 다 잘 봤으면 좋겠지만은 특배가 없길 바라는데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없길 바라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게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실패하면은 뭐가 실패됐는지를 옆에서 같이 봐주시기도 하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셔야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로 고등학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으면은 하기가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학교 때까지 옆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면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저 뭐 해야 되죠?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익힐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학습 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정서적인 면에서는 요즘에는 사실 아이들이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중등과 좀 고등 비율이 네. 어떤가요? 고등학교는 사실은 학업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것들의 고민이 있지만은 걔네들의 비중이 너무 커서 이게 조금 밀리는 게 있고, 중학교는 아무래도 성적보다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자아가 생기면서 불편한 부분들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구 관계라는 개념을 새로 정립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저희 반 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러다가 또 그 친구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 친구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저한테 와서 저 절교했어요 이러고 다음 날은 와서 너네 잘 지내? 이러면 저희 잘 지내는데요? 화했는데요? 이게 하루에 몇 번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갑자기 막 울면서 저한테 DM 보내서 절교하자 그래서 이랬다 헤어졌다가 다시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 동성인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부모님이 지켜보시기에는 또 제가 저희 아이가 그렇게 했어도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친구 관계에서 발전해서 내가 문제가 있나로 넘어가니까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제가 한 10년 전쯤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했을 때는 대부분 성적 상담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성적 상담보다는 거의 대부분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쪽의 상담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모님들이 지지해 주시는, 그래서 분명히 마음은 썩으시겠지만 겉으로 표현을 하실 때는 좀 괜찮아,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앞에서 좀 믿고 지켜봐 주시는 정도? 초중등 학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가장 쓸데없는 공부라는 게 있을까요? 국어 공부를 시키겠다고 문제집 불리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중학생 때 내신을 위해서 국어 문제집을 푸는 거를 제외하고 뭔가 독해력 문제집, 문해력 문제집들을 푸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교 학생이
자기는 태어나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아, 진짜. 예, 중3이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근데 제가 책 바구니를 들고 와서 하나만 읽어보자 그랬더니 한 권짜리를 읽었었는데 그게 약간 학교 폭력 이야기였었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되게 잘 풀어놓은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책을 1시간 읽었는데 사실 저희가 1시간 동안 책을 읽어도 다 못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미쳐서 이제 가야 돼, 책 줘 이랬더니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 책 또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올게. 너는 이 책 무조건 예약이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시간 되니까 막 나와서 그 책을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 책 제 평생의 첫 번째 책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걔한테 맞춰서 해줬다기보다는 진짜 정말 잘 얻어 걸려서 되긴 했는데 관심사. 예, 그게 딱 그 아이가 읽을 만한 것과 이게 맞아졌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책을 안 읽으니까 문제집이라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들을 찾아보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서 읽히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둘째는 책을 그렇게 속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해리포터 영화를 보더니 해리포터 영화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너 이거 책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래?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게 책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있어. 그 책을 제가 빌려와서 그걸 줬거든요. 시리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과연 다 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거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읽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어도 읽을만한데? 라고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캐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네. 그때 아이가 뭘 좋아하는가 그때의 관심사랑 이게 잘 맞아지면은 결국에 그것이 독서로 다시 또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를 꾸준히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 아이들의 세특의 모든 교과에 다 독서와 연관돼서 저희가 세특을 써주긴 하지만 책을 읽을 시간 자체가 객관적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긴 글이잖아요. 네. 비문학 지문을 읽어도 그렇고 문제집도 그렇고 길이들이 다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책이라는 것은 그 몇십 배의 길이로 된 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앞에 내용이 제대로 요약되어서 정리되지 않으면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책이라는 것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러한 요약하기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정리의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읽어내는 힘들이 생기더라고요. 문제집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능력들이. 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야 신학으로 내 능력들이 점점점 자라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봤을 때 뜻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설명을 했을 때도 빠르게 이해하고 한 10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2나 3 정도까지만 설명했는데도 선생님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100%딱 맞아지진 않겠지만은 책을 읽은 아이들이 이해력과 문해력이 쌓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그것을 고등학생이 되어서 훈련으로 어쨌든 저희가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문제풀이까지 하지 않아도 바탕만 만들어지고 나면은 문제풀이 훈련은 고등학생 때 사실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와서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그냥 바탕을 쌓아놨던 것들을 굉장히 몇 배의 노력으로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래도 정말 너무 안 되면 예, 그러면 문제집으로라도 해야겠지만. 할 때만 됐지만 가능하면은 네. 저는 독서로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등까지도 독서는 계속 이어져야 네.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과 중학생 때 읽을 수 있는 책은 그 내용이 많이 범위가 다르잖아요. 정말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얇은 동화책조차도 읽으라 그러면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게 문해력의 차이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가꿔지고 다듬어지려 그러면은 그 3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중학생만 돼도 좀 독서를 그만 이제 네. 두는 아이들 네. 또 그만둬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초등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앉아있는 시간보다 좀 활동하는 시간을 더 많이 추천하시잖아요. 그럼 바깥에 활동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쌓아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EBS에서 하는 방학생활 방송을 보고 갑자기 아바이 마을에 꽂혀가지고
거기를 속초에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갯배를 타러 갔었어요. 되게 신기하다. 우리가 이거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러고 이제 저희가 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도서관을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다가 갯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둘이서 책을 읽다가 말고 근데 있잖아. 우리 그때 갯배 탔었는데 그리고 났더니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걔네들한테는 너무 일상과 연계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였는데 제 입장에선 그게 되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애들 많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해보면 그것들이 나중에 글자로 나왔을 때 이게 아이들에게 글자로 와닿는 게 아니라 갯배라는 두 글자가 자신의 경험과 연계되니까 그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하게 아이한테 와닿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초, 중, 고를 비교한다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가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아이들이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 책과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경험을 해보고 경험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책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세계와 연계가 되네?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책 속에 있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면은 아마 책을 좀 더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등 때 독상위권으로 가는 아이들 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초중등 때 절대 놓치지 않는 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제 집착력인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고드는 자세? 제가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어떤 학생이 그 아이가 고3이었었는데 그 아이가 상위권이었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쉬는 시간에 저를 못 나가게 다음 수업 시간 종이 치고 다음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쯤에서야 어쩔 수 없이 저를 놓아 주었었거든요. 너무 걔가 인상 깊었었던 게 질문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정도의 질문인데 걔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전교 1등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기가 목표한 바를 계획을 그 스터디 플랜 깨알같이 계획을 적어서 그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안 자는 거예요. 네, 다 해야 자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게 네. 타고났다고만 하기에는 사실 가혹하잖아요. 그 작가님 생각하실 때 이런 과제 집착력을 네. 키워주기 위해서 네.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과제 집착력이 타고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필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과제에 집착력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해냈다라는 성취감, 내가 어떤 작은 과제라도 스스로 뭔가를 해냈는데, 이거 내가 했네? 성장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하니까 되네? 하니까 되네? 잘 되네? 잘하네? 나 잘하니까 나 좋아하나 봐. 라고 연결되면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좀 더 해봐야지 하는 그런 부분들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는 항상 패배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해보면 안 될까? 그러면 선생님 저 어차피 해도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성공의 경험, 성취의 경험, 그래서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부모님들이 마음을 나도 모르게 우리 애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일단 내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는 것부터 일단 먼저 되고 아이에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내색하지 않게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서는 헤엄치지만 그 물속에서는 끊임없이 발버둥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엄마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서는 분명히 엄마도 분명히 막 노력을 많이 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조급함으로 안 다가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백조 같은 엄마 오늘 되새겨야 될 단어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요. 초등학교 때 너무 달린 아이들 중에서 고등학교에 와서 지치는 아이들도 또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쪽보다는 소양을 쌓는 쪽으로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기초적인 습관들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부를 많이 시키지 마세요라는 게 공부를 하지 마세요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하게 하지 말자라는 의미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 경우에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앉아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놀 수 있는 중학생이 되면 이제 시험이라는 게 닥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나온다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잡았던 이런 생활 습관들이 어떻게 하면은 공부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학습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같이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마음이 힘든 상황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살펴봐 주시면은 충분히 잘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걸음해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